24년, 25년 2차 전지처럼 장기로 가는 수주 사이클인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 25년까지 끌고 가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 꾸준히 계속 우상향했어요.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상향했고요. 그럼 전력기기 인프라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림이냐? 네,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상당히 낮다. 이차 전지랑 아까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게 뭐 반도체하고 AI 로봇을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도 좋아야 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은 멀티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EPS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멀티플 곱하기 EPS, 그러니까 기대값. 그게 이익에 대한 기대값으로 보면 PER 곱하기 EPS라면 그게 주가가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높으면 이미 주가가 날아갔겠죠.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약간 낮은 상태인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봤더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력 인프라 지금 1등 기업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사람들의 기대값은 멀티플, 뭐 퍼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퍼가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왜 그렇죠? 북미, 유럽, 중동 기본적으로 이 전력은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공장을 세팅하면 가장 먼저 전기부터 깔아야 되죠. 근데 북미하고 유럽은 엄청나게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수요가 상당히 장기간 생각보다 오래 장기간 동안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부터 교체 수요가 일어났고요. 내년, 내후년 이것도 전력 인프라 노후화된 교체 수요도 북미와 유럽에서 지금 3년 최소 25년까지 좀 장기 사이클로 보는데 전력기기 쪽 인프라는 40년, 30년, 50년 된 거니까 30년, 40년, 50년대 썼던 그 전력기기를 교체하려면 가격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썼던 거가 다 새 거로 교체되기 때문에 엄청난 Q 물량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데이터가 전력기기 회사들이 수주를 받을 때 보통 아주 짧게 단납기로 받거든요. 3개월 미만으로 받는데 전력기기 인프라가 대란이 터지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 3개월짜리 말고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수주 장기 공급계약 수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물량 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Q 물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높지 않아요. 자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PER 25년 실적 기준으로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근데 매출은 2조 6천억, 3조 1천억, 3조 6천억. 이익은 1,300억에서 2,800억, 3,600억, 4,3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익 증가폭만 봐도 하나만 계산해 볼게요. 24년도에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냐. 24년도에 23년도보다 이익이 30% 늘어납니다. 보세요. 자, 어떻게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자, HD 현대일렉트릭 2조 9,500억에 내년에 영업이익 3,600억 예상을 합니다. 시가총액 2조 9,500억에 내년에 영업이익 3,600억이고 지금 제일 핫한 한미반도체 사람들이 너무 관심 많고 AI 최대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한미반도체는요 6조예요. 시가총액 6조 350억에 내년에 이익을 얼마 예상하냐. 주가는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바로 반영되진 않아요. 시차를 두고 분명히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데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24년에 영업이익 1257억입니다. 근데 매출은 3,600억밖에 안 나요.
3,600억에 1,257억인데 시가총액은 6조고요. 아무리 성장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시가총액 2조 9천억에 내년 매출 보시면 3조 1,500억에 영업이익 3,600억 나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그거죠.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거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싸거나,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4년, 25년 2차 전지처럼 장기로 가는 수주 사이클인데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 25년까지 끌고 가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 꾸준히 계속 우상향했어요. 일본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상향했고요. 그럼 전력기기 인프라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림이냐? 네,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상당히 낮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들이 엔터입니다. 엔터는 이제 완전히 시스템화 됐고요. 엔터 회사들은 한 명의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시가총액 1등의 하이브조차도 BTS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그 다음에 뉴진스, 르세라핌, 세븐틴 전부 다 BTS보다 더 앨범을 많이 팔거나 BTS급의 콘서트 동원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JYP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매출과 이익이 그냥 꾸준히 연평균 20% 성장하고요. 이익 또한 지금 25년에 보면 8천억, 매출 8천억에 영업이 2,600억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조 6천억이죠. 그래서 엔터 회사들은 이제 막 북미 시장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들의 약점이 중국하고 일본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해외 성장폭이 적었는데 이제 북미하고 유럽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북미의 엔터 회사를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 같은 회사 막 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화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 콘서트 판매 가격, P와 Q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PQ가 커졌고요. 하이브의 세븐틴 같은 경우는 연간 음반 판매량이 800만 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앨범 가격 4만 원만 잡아도 800만 장이면 세븐틴 앨범 파는 것만 연간 매출이 4천억 나는 구조예요. 어마어마한 구조고요. 미국에 막 이제 진출했는데 미국 시장으로 치면 심투율이 6%밖에 안 된다. 근데 저는 아주 미국의 유능한 저스틴 비버라든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런 프로듀서가 하이브의 BTS 솔로 앨범을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침투율은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하이브는 중동도 진출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글로벌화 돼 있고 플랫폼화 돼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빠르게 아주 단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초도 물량 나오자마자 3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연차 아티스트랑 트와이스나 이런 BTS 이런 고연차 말고 저연차 르세라핌, 뉴진스, SML, 아이즈 이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손익분기점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출과 이익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도 다 팬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팬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출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 구조도 다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엔터 회사는 예전의 엔터 회사가 아니다. 완전 이제 플랫폼 회사고 계속적으로 이 해외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다만 엔터 회사가 싸냐? 엔터 회사는 사실 이런 전력기기보다는 훨씬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수 자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엔터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실적 좋았는데도 그냥 같이 주가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엔터 회사도 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하고 로봇 중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AI 로봇 둘 다 아직 조금 공부가 덜 된 걸 수도 있지만 아직 투자하기가 겁나는데 그래도 그 두 개 중에 고르면 저는 로봇을 고를 것 같아요. 로봇은 2차 전지 회사든 반도체 회사든 신규로 공장을 캐파하면
인건비나 예를 들어 북미에서 2차 전지 회사 지으면 인건비가 2.5배예요. 근데 그거 다 자동화로 대체될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 하려면 로봇이 필수다. 그럼 2차 전지 회사만 자동화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회사도 자동화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회사도 자동화 설비 깔면 일부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심지어 뭐 치킨 굽는 로봇, 그 LG 그 마곡 사이언스 센터 가면 웬만한 커피숍에 로봇이 서빙하잖아요. 그런 서비스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됐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의료에서 수술하는 로봇도 옛날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회사만 엄청 부각됐는데 뭐 의료 로봇 회사 중에 뭐 큐렉소라든지 이런 국내 회사들도 수술용 로봇을 상당 부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이 로봇이 너무 비싸서 못 썼는데 로봇의 가격이 뭐 대당 1억짜리가 3, 4천만 원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로봇 기업들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적자가 안 나는 회사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 부품의 원가의 3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된 감속기 부품을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를 썼는데 지금은 SPG나 SBB 테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만드는 회사, 국산화 수혜에 있는 회사도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도 앞으로 로봇 시장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0조에서 한 400조 가까이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눈여겨보자. 근데 로봇 관련된 회사는 당장을 투자할 거면 오히려 적자 나는 회사 말고 부품,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그 로봇 회사 중에 흑자 나는 회사가 한두 개 있습니다. 저는 그런 회사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